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깔끔하게 간단하게 뉴스 분석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꼭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가지고 온 뉴스는 금괴 밀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 이겁니다. 한 번쯤은 뉴스 틀어보시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괴가 가슴에 넣어놨다, 아니면 입안에 넣어놨다, 휴대폰 안에 숨겨왔다 라는 밀수 뉴스, 어디에서 일당이 잡혔다, 심지어 쓰레기통에 금괴를 버렸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쵸?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금괴 밀수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면서 빠르게 알아볼게요. 일단 금괴 밀수가 많이 일어나요. 보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 인천항으로 와서 금괴를 밀수해요. 꽤 높은 케이스죠.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항공보안 때문에 이 보안 검색이 상당히 심한데, 항구 같은 경우는 이 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비행기보다는 보안 검색이 덜하기 때문이에요. 그쵸? 맞죠? 그래가지고 이 금괴 밀수에 이 배도 이용되지만 비행기도 많이 이용된다. 이제 한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시가 66억 원의 상당의 금괴를 불법으로 들여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이런 내용이고, 지명수배를 했다 하면서 중국에서 밀수해온 금괴를 우리나라에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붙잡힌 일당 중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전기화물 여객선 선원과 인천항 근로자 등도 포함됐다. 쉽게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조금 일어나야지 밀수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당당하게 그 금괴를 들고 보안 검색에 들어가면 100% 걸리니까 배에서 도착하기 전에 던진다던가, 금괴 같은 경우는 던져도 형태가 깨지더라도 다시 녹여서 재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방법들이 많죠. 대부분 보면 한국 조직원의 금괴를 넘기는 수법, 이런 거예요. 배에서 타고 그다음에 도착하면서 금괴를 따로 넘기고, 이제 잘 보시면 마지막 기사에 또 내용이 나옵니다. 대부분 서울 종로 금은방 등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밀수 금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금은방, 그러니까 종로 귀금속 거리에서 많이 유통이 돼요. 그 이유는 제가 후반부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행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안 검색이 배보다 더 심한데, 이 금괴 밀수를 자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말 빨리 도착할 수 있으니까. 배는 하루 정도 걸리는데 비행기는 한 3시간이면 금방 도착하니까 이 밀수할 때 최고죠. 그래서 보면 이 휴대폰이나 보조 배터리 이런 데에 금괴를 잘라가지고 이게 숨겨놓은 이제 수법들이 있다 이겁니다. 보면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오죠. 조명기구 배터리 안에 950억 원의 대금괴를 숨겨 항공화물로 밀반입해오던 금괴 밀수 조직이 세간에 적발됐다 하면서 이제 인터폴 요청을 하고 시가 958억 원 홍콩에서 사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금괴를 잘라서 수입품인 것처럼 조립 포장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대량으로 밀수입을 해왔는데 이번에 걸린 거죠. 왜 금괴 밀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공항에서 특히 많이 걸립니다. 잘 보시면 이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을 해도 이 관세선이라고 있는데, 이 쉽게 얘기하면 그 세관 넘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넘어가지 않으면 이 보세 구역으로 해서 다른 나라로 환승을 할 경우 우리나라는 손 쓸 방법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쉽게 홍콩에서 금괴를 사서 우리나라에 도착했는데 이제 환승행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행 비행기를 탔을 때
우리나라의 영토에 도착을 했지만 이 관세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본으로 밀수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케이스들이 계속 늘어나요. 보시면 여기도 나오죠. 홍콩산 금괴 4만 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숨겨 일본으로 빼돌린 뒤 되팔아 4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불법 금괴 중개 무역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유죄와 역대 최고 벌금을 받았다라면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다 얘기예요. 벌금이 어마어마하죠. 1조 3천억 원. 추징금으로 나온 게 2조 102억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왜 밀수가 많이 늘어나냐? 이건 시세 차익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너무나 간단해요. 시세 차익.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잘 보시면 우리나라는 금을 샀을 때 귀금속이나 뭐 이런 거 살 때 공식적으로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요. 그쵸? 그래서 이 종목 금은방에서 사는 거랑 홈쇼핑에서 귀금속을 사는 거랑 가격 차이가 나요. 종목 귀금속거리나 이런 데는 이 현금으로 하면 뭐 세금을 빼준다는 형식으로 이게 불법적인 그런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물리기가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금은. 근데 홈쇼핑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세금을 다 보고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가격 차이가 나요. 왜 이러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콩에서 금을 살 때는 홍콩은 금 살 때 금리가 아니라 부가세가 없어요. 0%예요. 중국도 금을 살 때 시세에 그 세금이 붙질 않아요. 그러면 0%짜리 금을 1kg, 1톤 이게 사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판매를 하면 정상적으로 판매해서 부가세를 붙여버리면 10%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쵸? 금은 형태의 안전자산의 값어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들고 오든 녹여가지고 재탄생시키면 새 제품이 되잖아요. 그거를 판매하면 시세 차익으로 10%를 남기니까 1억짜리 금이면 1000만 원이 남아요. 그럼 한 번 했을 때 1000만 원이면 이익이 꽤 괜찮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10억으로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1억이 남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이익이 되겠어요. 끊임없이 이 밀수를 하는 이유가 이윤이 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0억으로 해서 1억을 남겼는데 경찰이나 이 공항에 세관에 걸리지 않고 10번을 했다고 치면요. 본전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으로 불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런 엄청난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 밀수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10%나 남긴다는데 그게 어딥니까? 잘 보시면 미국이나 뭐 유럽, 이제 인도네시아, 사우디, 두바이, 인도, 홍콩 뭐 보시면 세금이 낮아요. 그쵸? 인도네시아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우리나라에서 또 막 그런 얘기 아까 여기 나온 거 있죠. 홍콩산 금괴를 사서 우리나라 공항에 도착했다가 환승으로 일본으로 가는 케이스들은 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워낙 교류가 많고 세간에서 쉽게 단속을 하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홍콩에서 금괴를 사서 우리나라 거쳤다가 보안 검색이 취약한 이 상황에서 일본을 가가지고 우리나라 비행기니까 일본이 세간의 검색이 심하지 않다는 걸 알고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일본도 귀금속은 이제 8%, 7% 부가세가 지금 붙는 상황이니까 이익이잖아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금괴 밀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 했었죠. 제가 그 불법으로 비정상, 그러니까 이제 밀수금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디에다가 이게 뭐 움직이냐, 그게 이거예요. 비정상으로 밀수금으로 들어온 거는 대부분
이 종로나 이런 우리나라 이 귀금속 시장에 들어가요. 보시면 귀금속 시장이 국내 이제 밀수금이 금 시장이 60% 70%예요. 정상적으로 이 세관에 신고를 하고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금은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이 이윤이 별로 남지 않아서 정상 유통 금보다 이 밀수금을 더 많이 취급을 해요. 보시면 이제 정상금은 금 시장에서 30%에서 40%밖에 차지를 안 하죠. 근데 비정상은 막 엄청나죠. 60에서 70.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윤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가끔 이런 것도 질문이 나와야 돼요. 아니, 이 밀수 금괴가 진짜 그동안 꾸준히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못 잡냐? 정말 이윤이 10%가 남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하는 거냐? 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정부가 밀수 금괴가 움직이는 루트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지금 그 강남 그 버닝썬 사태 때 이 마약 걸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잡혀갔잖아요, 경찰이. 경찰이 맘만 먹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일부러 행정력 낭비가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안 잡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다 잡으면 행정력 낭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써야 되니까 그거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냅두다가 본보기로 한두 명을 잡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국내 밀수금은 잡을 수가 없어요. 본보기로 큰 것만 잡아요. 왜? 여기 아까 써있죠. 국내 금시장 60%에서 70% 차지한다. 만약에 인천공항이랑 인천항 등 그 밀수 금괴를 엄벌하면서 이 잡듯이 완전히 잡았으면 우리나라 금시장이 수요가 뻔한데 공급이 못 따라와서 망하는 사태가 발생돼요. 종로 금시장 가서 금을 못 찾는다는 거랑 동일한 얘기예요. 왜냐면 금시장의 수요는 대부분 밀수금에서 해치우고 있는데 밀수금을 차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시장에 왜곡이 발생되죠. 그러면 또 간혹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금 사는데 부가세 정상적으로 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 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금 시장을 건드리는 게 애매하기 때문에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살 때 카드로 사면 진짜 손해란 손해 다 보면서 사는 거예요. 현금으로 해서 부가세 어느 정도 뺀 상태에서 사는 게 이 종로 금시장이 지금 돌아가는 이유 중 하나인 거예요. 거기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서 있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 종로 3가 금시장이 그렇게 커진 거지.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밀수금을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잡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매번 뉴스에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료가 왜 나왔냐면 우리나라 금이 부가세 10%를 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 때마다 손해를 보니까 이거를 선진국처럼 부가세를 빼자, 어느 정도 빼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8년이 지났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시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괴 밀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이유는 뭐겠어요? 뭘까요, 결론이? 다 설명했었죠. 시세 차익을 위해 부가세 없는 나라, 중국이나 홍콩에서 금괴를 사가지고 부가세 있는 나라로 판매하는 게 너무 이익이 나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피가 작고 가격이 변동 없는 안전자산 금에서 이 키포인트를 찾아서 금괴 밀수를 하는 거죠. 쉽게 다이아가
가공을 한 상황이 가공을 해버리면 이 자산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판매할 때요. 다이아도 정말 메리트가 있는데 다이아 밀수란 얘기가 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쵸? 이상하게 금괴 밀수란 얘기는 그렇게 수십 번 들었는데 다이아 밀수는 들어보신 분 있나요 혹시? 다이아는 원석에서 가공이 돼버리면 판매할 때 그 감각상각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금밖에 안 돼요. 안전자산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결론을 맞아 짓자면 정부가 왜 단속하냐? 알면서 단속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바보가 되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밀수금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공항이나 항구에서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언론을 통해서 막질 않으면, 언론을 통해서 이 밀수 우리가 잡았습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 안 하면 이게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종로 귀금속 시장이나 아니면 불법 그 세금을 안 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누가 호구처럼 은행 가가지고 금괴를 사겠어요. 그쵸? 그러면 화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론 세금도 추징이 안 되고 화폐 컨트롤도 안 되니까 정부가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괴 밀수를 막는 거죠. 근데 막아도 신용만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괴 시장이 워낙 왜곡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놓고 막아버리면 우리나라 금시장이 왜곡돼서 더 왜곡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대충 보여주는 단속을 한다 라는 게 이 이야기의 오늘 핵심인 겁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시장, 그리고 이제 이 금시장 물수금괴를 왜 막는지, 제가 다음에 또 컨텐츠를 하나 만들 건데, 이 안전자산 금을 살 때 잘 보시면 또 이게 법칙이 다 달라요. 실물 금을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금에 관련된 ETF 자산 이쪽을 할 거냐, 그것도 아니면 신한은행 관련돼서 이제 은행들이 내놓는 금펀드 이런 거를 할 거냐, 그것에 따라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금 관련된 투자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괴 밀수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참, 한 가지 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센스 있는 분들은 바보가 아니면 돈을 벌어요. 어떻게 버냐? 요건 살짝 힌트입니다. 홍콩 여행이나 뭐 중국 여행을 갔을 때 비행기 표라도 뽑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뭘 하면 될까요? 그럼 그쵸? 뭐가 떠오르죠? 방금 제가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뭐 홍콩이나 중국을 여행 갔는데 여행 비행기 표는 뽑아야겠다. 나는 이걸 좀 가서 아르바이트 겸 뭐 좀 돈 좀 벌어봐야 되는데 여행 경비에 조금은 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방금 제가 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종로상가 가서 뭐 하면 어떻게 되겠죠. 이게 참 센스 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이윤도 벌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